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최근 세계의 갑부들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자산을 가진 세계 부자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는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와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 CEO로 순자산이 2,190억 달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위가 됐고요. 지난 5년 동안 최고 부자였던 온라인 물류기업 아마존의 창립자이고 또 항공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운영하는 제프 베조스 CEO는 1,710억 달러 자산으로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명품 재벌입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가족이 3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4위, 투자자 워렌 버핏이 5위,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의 이름이 6번째 자리에 보입니다. 세계 10대 억만장자들의 절반은 전자기술 분야의 사업가입니다. 미국인 억만장자는 735명이고요. 중국의 억만장자가 607명으로 미국, 중국 이 두 나라의 억만장자들이 세계 갑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세계 억만장자들의 총 자산을 합치니 12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자, 중국의 최고 갑부, 생수기업 농푸생수의 창업자 중산산 회장입니다. 자산가치 657억 달러로 세계 순위에서는 17위고요. 한국 최고의 억만장자는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회장, 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자산 91억 달러 정도로 공동 22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억만장자 명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중국 정부의 기술정보 기업에 대한 통제 등으로 두 나라 부자들의 자산도 크게 줄었고 숫자도 줄었습니다만 전체 40%가 넘는 부자들은 지난 1년 사이에 자산을 더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바베이도스,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등에서 230여 명의 부자들이 세계 억만장자 대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더 많은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터키 법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인 자말 카쇼기 씨 살해 사건을 종료하고 이 사건을 사우디에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2050년을 목표로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더 많은 무기를 얻을수록 그리고 더 빨리 무기들이 도착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서방의 즉각적인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예. 자, 나토 회원국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러시아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토 30개 회원국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은 피하는 양상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까지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건 거의 방어용 무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서방은 그동안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같은 방공 무기를 지원해왔고요. 전투기나 탱크 같은 공격용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6일 공격용 소형 드론인 스위치 블레이드 100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방어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를 구분하는 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전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지난 2월 24일에 시작됐으니까 7일로 6주째가 됩니다. AP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그리고 체르니히우 등 북부 지역에서 2만 4천 명 이상의 병력을 모두 철수시켰고 보급, 재편성, 동부 지역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벨라루스나 러시아로 이들 병력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동부 지역이라면 돈바스 일대를 말하는 건가요?
네, 러시아는 지난달 말에 1단계 군사작전의 주요 목표를 대부분 이뤘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주된 목표인 동부 돈바스의 해방을 위한 군사작전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러시아가 목표를 축소, 수정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돈바스에는 친러시아 반군 세력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반군 세력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자체 정부를 각각 수립하고 지금 8년 가까이 돈바스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개시 며칠 전에 이들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도발했습니다. 네, 지금 돈바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가 돈바스를 주요 목표라고 선언하고 또 우크라이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제2의 격전지가 될 거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일대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러시아군 폭격에 6일에도 적어도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일대 주민들에게 빨리 탈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란을 권고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너무 늦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빨리 피신해야 한다면서 러시아군의 폭격이 벌어지면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네요. 네, 미국이 6일 러시아와 관련한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추가 조처는 러시아를 더 고립시키고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추가 제재는 모든 신규 투자 금지와 더불어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 또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은행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퇴출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이 푸틴 대통령의 두 딸도 제재 명단에 올려서 미국 내 자산 동결, 또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자, 유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연합은 현재 러시아산 석탄, 목재 등의 건축 자재, 주류, 해산물 수입 금지 등의 제재 단행을 검토 중인데요. 회원국들은 6일에 이 석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은 또 러시아산 가스 수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3분의 2 감축, 2030년까지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전면 중단할 걸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 같은 나라는 자국의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